성취자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막 뒤척이셨나요? 낮에 직장 상사한테 들었던 약간은 뼈아픈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것도 아니면 이미 며칠 전에 끝난 프로젝트에서 내가 놓쳐버린 아주 작은 실수 하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타인의 평가나 이미 끝나버린 일의 열과 때문에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곤 하잖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 상태거든요. 머리로는 이제 그만 좀 생각하자,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수백 번 다짐을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의 그 당혹스러웠던 시점에 단단히 묶여 있는 거죠. 이런 끊임없는 집착과 번뇌가 우리의 일상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심각하게 고갈시키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을 넘어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자료가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해독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자료는 다름 아닌 책은담으로 배우는 마음 비우기와 중국어 회화 제3강입니다. 약간 독특한 조합이죠.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수백 년 전 고전인 책은담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번뇌를 훌훌 내려놓는 철학적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의 변화 과정을 현대 중국어 회화로 직접 소리내어 보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체화해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에 있는 모든 한자를 빠짐없이 중국어 발음, 즉 병음으로 먼저 생생하게 읽어드릴 겁니다. 특히 중국어 회화 파트는 단계별로 중국어로 대화를 먼저 쭉 들려드린 뒤에 그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테니까요. 편안하게 소리와 의미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실 다른 언어의 소리와 낯설 리듬을 입 밖으로 내어보고 또 귀로 듣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 뇌의 과부하를 잠시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마음챙김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고전의 철학과 언어학습이 만나는 지점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 문장이 하나 딱 있습니다. 제가 먼저 중국어로 천천히 낭독해 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风来书主, 风过尔竹不流香. 风来书主, 风过尔竹不流香.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직역하면 대나무 숲이랑 바람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 방금 들으신 그 아름다운 구절은 한국어로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는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 아주 시적이죠? 마치 한 폭의 동양화가 싹 그려지는 그런 문장입니다. 대나무 숲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나 새벽 2시에 이불킥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구절이 단순히 자연현상을 묘사한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이 외부의 충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비유라는 겁니다. 대나무 숲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나무가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이리저리 아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잎사귀가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죠. 즉, 삶에서 어떤 시련이나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비판 같은 바람이 닥쳤을 때 상처받지 않은 척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그 상황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또 성실히 대응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아, 바람이 멈춘 다음의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진짜 지혜는 방금 읽어주신 뒷부분 风过而竹不流声 风过而竹不流声 즉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대나무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고요해지거든요. 어제 불었던 거센 바람의 소리를 대나무 잎사귀에 억지로 붙잡아두고 계속 부스럭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고 상사는 그 일을 잊었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에 인공 강풍기를 막 틀어놓고 계속해서 자신을 흔들면서 괴로워하는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집착이 우리의 번뇌를 어떻게 무한정 키우는지, 그리고 일이나 문제가 지나간 후에는 마음에 억지스러운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줍니다. 와,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지나간 후까지 소리를 내지는 않는다는 거. 정말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 자료가 이 복잡한 감정의 굴곡을 중국어 단어들로 아주 정교하게 매핑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흔들리고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는 심리적 과정을 5개의 핵심 단어와 3개의 문법으로 엮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겪는 심리적 5단계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단계, 바로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얄리, 스트레스입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工作压力让他每天都很累. 工作压力让他每天都很累. 업무 스트레스가 그를 매일 지치게 한다. 난리라는 단어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누를 앞자에 힘력자를 씁니다. 보이지 않는 무거운 힘이 우리의 어깨나 가슴을 꾹 짓누르고 있는 그 물리적인 답답함을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한 단어죠. 직장에서의 압박감이 매일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짓눌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乱, 마음이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心乱的时候什么都做不好. 心乱的时候什么都做不好.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잘 안 된다. 이 문장 정말 다들 공감 가지 않으시나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루안, 즉 어지러운 상태에 빠지면 평소에 눈 감고도 하던 업무조차 실수를 연발하게 되거든요. 멘탈이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표현이죠. 맞아요. 막 커피 쏟고 이메일 수신자 잘못 넣고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질주어, 집착하다입니다. 여기에 무엇에 대해 너무 무엇하다라는 뜻의 문법 패턴 또이, 타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对过去的失败太执着，只会更累。对过去的失败太执着，只会更累. 과거의 실패에 너무 집착하면 더 피곤해질 뿐이다. 아까 그 대나무가 지나간 바람을 억지로 꽉 붙잡으려는 상태가 바로 이 질주어, 집착입니다. 타이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라는 걸 뇌로는 뻔히 아는데 마음이 그걸 쥐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착은 지독한 악순환을 낳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그걸 아주 간결한 문법으로 꼬집는데요. 바로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뜻의 유예입니다. 유예执着, 유예레이. 집착할수록 더 피곤해진다. 늪이나 수렁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이걸 반복할수록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진리를 짚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드디어 변화의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过去, 지나가다 혹은 과거라는 뜻이죠. 여기에 일이 끝났으면 뭐뭐 해라 라는 뜻의 虚情了就救, 를 결합합니다. 虚情已经过去了就别再想了. 虚情已经过去了就别再想了.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 더 생각하지 마라. 이 문장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객관적인 팩트 체크와 같습니다. 바람은 이미 지나갔다, 过去 했다는 그 물리적 현실을 뇌에 인식시키는 거죠. 사건의 종료를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는 최종 단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 放下. 바로 내려놓다입니다. 有些事情放下才会轻松. 有些事情放下才会轻松. 어떤 일은 내려놓아야 편해진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단어들의 흐름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는 외부의 무게, 얄리에 짓눌려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신란,
억지로 과거를 붙잡으려 발버둥 칠수록 결국 그 일이 지나갔음, 꼬추를 인정하고 쥐고 있던 것을 툭 하고 떨어뜨리는 것, 放下. 이것이 바로 번뇌를 극복하고 고요한 대나무로 돌아가는 완벽한 심리치료의 서사입니다. 정말이네요. 단어들만 순서대로 쭉 나열했는데도 마음의 짐이 한꺼풀 벗겨지는 기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심리적 서사가 우리의 실제 직장 생활,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는 어떤 대화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실전 회화를 통해 그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타인의 평가 때문에 며칠째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동료 A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친구 B가 다가가 위로를 건네는 상황이에요. 이 대화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4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앞서 약속드린 대로 각 스텝마다 중국어 대화를 먼저 실감나게 팁 들려드릴 겁니다. 두 사람의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스텝 1.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最近我压力特别大怎么了？工作上出问题了吗？上册的失误我一直放不下 스트레스, 야리가 정말 커 라고 호소하자 B가 조심스레 왜? 일에 문제 생겼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A가 대답하죠. 지난번 실수를 계속 내려놓지 못하겠어. 팡부시야.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A 스스로가 자신의 병명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해서 괴롭다는 걸 인지하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머리로는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하게 구는구나 알면서도 그 감정의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는 답답한 상태 말입니다. 맞아요. 회의 시간에 내가 던졌던 그 썰렁한 농담, 그걸 굳이 왜 했을까 하면서 며칠 내내 곱씹는 그 마음, 바로 그 얽매인 마음에 대해 친구 B가 아주 예리한 일침을 날리는 스텝 2로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事情不是已经结束了吗?是结束了，但我心里很乱。你对过去太执着了. B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톡 던지죠. 그 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A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끝나긴 했지.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신乱. 그러죠 B가 단호하게 진단합니다. 너 과거에 너무 집착, 太执着하고 있어. 저는 이 장면에서 친구 B의 역할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거든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그 일은 이미 끝났다, 바람은 지나갔다 라고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 때로는 이런 따끔한 팩티와 최고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너야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다른 사람들이 내 그 바보 같은 실수를 다 기억하고 뒤에서 수군댈 거란 말이야. 이렇게요. A의 마음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폭발하는 스텝 3. 여기서 드디어 오늘의 철학적 지혜가 등장합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我怕别人一直记得那件事我怕别人一直记得那件事其实别人早就忘了。其实别人早就忘了真的吗？真的吗菜根谭里有句话你听过吗？风来疏竹，风过而竹不留声。菜根谭里有一句话你听过吗？风来疏竹，风过而竹不留声。是说不要把事情放在心上吗？是说不要把事情放在心上吗？对，事情来了，认真面对，过去了就放下。对，事情来了，认真面对，过去了就放下。 이 대화의 백미이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간입니다. A가 심리적 공포의 핵심을 고백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기억할까 봐 두려워. 솔직히 우리 모두가 가진 심리적 오작동, 일명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무대 위에 서서 모두가 내 흠집만 쳐다보고 있다고 굳게 믿는 거죠. 그래서 B가 아주 시원하게 말해줍니다. 사실 남들은 진작에 다 잊었어.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책은담의 바람과 대나무 구조를 딱 읊어주죠. A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뜻이야 라고 묻자 B가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 이 일이 닥쳐왔을 땐 성실히 마주하고 认真面对，认真面对， 지나가고 나면 내려놓으라는 放下，放下。 거지. 무조건 무시하고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직면할 땐 최선을 다하되 뒤끝을 남기지 말라는 아주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게 말로는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집니까? 막상 내 현실이 되면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머리로는 1000번, 10,000번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그 간극. 이 대화의 마지막 스텝 4는 그 인간적인 어려움을 포용하면서 전진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说个容易，做起来很难。说得容易，做起来很难。可是越执着，你越痛苦。可是越执着，你越痛苦。听你这么说，我心里轻松了一点。听你这么说，我心里轻松了一点儿。给自己一点时间吧，给自己一点时间吧，我会试着放下过去。我会试着放下过去。放下了，你才能真正向前走。放下了，你才能真正向前走。 A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해 줍니다. 말은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는 너무 어려워. 이때 B는 화를 내거나 강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진리를 환기시킵니다. 하지만 네가 집착할수록 너만 더 고통스러워져. 위에 질줘, 위에 통쿠, 위에 찌줘, 위에 통쿠. 결국 나를 위해 놓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A가 네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라고 위안을 얻죠. 여기서 B의 조언이 참 따뜻합니다. 너 자신에게 시간을 좀 줘. 게이찌찌 이디엔 술잼바. 내려놓는다는 건 스위치를 끄듯 단번에 탁 되는 게 아니라 연습과 시간이 필요한 과정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과거를 내려놓아 보도록 노력할게. 放下, 放下 라는 A의 다짐에 B가 덧붙이는 이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확 울리네요. 내려놓아야만 네가 비로소 진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真正向前走,真正向前走. 양손에 과거의 무거운 돌덩이를 잔뜩 쥐고 있으면 당장 내 앞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도 그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족쇄를 스스로 풀어내야만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다는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학습자를 위한 아주 훌륭한 과제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 과제를 직접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요즘 가장 강렬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안타까운 실패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무심코 던져 내 가슴에 박힌 날카로운 한마디입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혹은 오늘 들으신 중국어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무엇의 압력, 야리를 받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放下 하는지 3문장 정도의 짧은 독백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길 권유합니다. 그저 내 안에 엉킨 감정을 언어로 끄집어내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실체가 생각보다 훨씬 가볍거나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담의 철학과 중국어 표현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은 묵직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 숲을 뒤흔들던 그 바람입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 결코 자기 스스로 잎사귀를 부딪히며 가짜 바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어째서 이미 멎어버린 지 오래인 어제의 그 차가운 바람 소리를 굳이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까지 해두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조용한 새벽에 무한 반복 재생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진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건 어제 불었던 바람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습관적으로 꼭 누르고 있는 그 지독한 재생 버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의 재생 버튼에서 손을 떼고 과감히 내려놓을 放下, 放下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는 더 이상 환청 같은 어제의 바람 소리에 뒤척이지 마시고 고요해진 대나무 숲처럼 평온하고 깊은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